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마남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전국교육공무집본부의 참석자이신 정경숙 부본부장님, 그리고 한승현 조직국장님은 더 절박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으로 함께 하시는 현장 조직 분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절박한 마음일 겁니다. 지지부진한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관련해서 언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 여러분,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학교 급식이 위기입니다.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설마 올해에는 이 말씀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학교 급식의 위기는 해가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속 가능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때 23년 1월부터 7월까지 실 개선이 이루어진 학교는 단 231개 학교에 불과했었습니다. 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죠. 그러나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 작년 한 해 환기설비 개선 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전남, 충남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교육청은 목표치 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환기설비 개선에 완료된 학교 수는 총 884개입니다. 전체 목표치 대비 42.81에 불과합니다. 지난 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했을 때 환기설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97%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전수점검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본조사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 통계 추이가 미달률 97% 이상이고 유치원을 제한 초중등학교 수가 22년 기준 11,689개였음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환기설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 수는 적어도 1만여 개 수준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과 같은 추진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단순히 산술적으로 개선해도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매년 폐암 산업재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들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진 속도는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이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10년 동안 희생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열받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 확보 관련해서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이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 마련 그리고 국가시책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을 할 것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정경숙입니다. 저희는 학교급식실 노동 환경의 위험성과 열악함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10년 이상 교육 당국과 협의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확인해 보니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년 사이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특히 증가율이 높았고, 특히나 경기도는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급식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재해 발생률이 폭증하는 추세임에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 배임, 찔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최근 3년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 증가했습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 대비 2.17%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율은 93.89%에 이릅니다. 지난해 4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아 강덕구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퇴사자 중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 비율은 2022년 기준 36.6%이고 신규 채용 미달률은 21.7%에 달한다고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러한 결혼 사태의 원인을 높은 재해 위험성, 열악한 노동 강도, 구조적 저임금 3가지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해결되지 않고 재해 위험성은 나날이 폭증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희는 한국 복지의 자랑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계속해서 아이들 곁에서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의 동료들은 하나, 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출생 인구의 위기가 심각한 오늘날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학교급식마저 무너진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당국, 나아가 국가 시책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전국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10년 이상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제가 대통령까지 이름을 얘기한 것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그리고 또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그리고 행정 수요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대로 가면 10년 지나도 본질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힘든
힘들게 노동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